그러면 편지 말고 또 드렸을 때 고객님께서 참 좋아하시더라 이런 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저는 샘플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진짜 벤치마킹 한 거는 마트의 시식코너. 내가 사기도 전에 맛도 안 보고 3만원, 2만원짜리 소고기 세트를 구매하기보단 맛을 직접 보고 눈으로 바로 담아주면 그걸 살 수 있는 구매 확률이 높잖아요. 저도 펌을 해드리거나 염색을 해드렸을 때 이거에 도움이 되는 스타일링 제품에 대해서 그냥 공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 제품을 고객님 보는 눈앞에서 짜요. 닫아서 드려요. 고객님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렇게 발라도 드렸는데 고객님 집에 가셔서 사용해보시고 괜찮으시면 다시 구매해서 쓰세요. 저는 보통 제품을 추천해드릴 때 모르시는 거를 크게 사가는 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한번 써보실 수 있게 이렇게 드리는데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써봤기 때문에 다시 제품만 사러 오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내 고객으로 사로잡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처음 오시는 분이면 이 공간이 낯설고 여기에 시스템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매장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분이 제 고객님이란 걸 안 순간 정말 불편한 분위기가 빨리 깨질 수 있게 엄청 반갑게 달려가서 인사를 드리고 편안하게 우선 락커로 안내하면서 짐을 보관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제 자리로 안내를 해드려요. 그 다음에 상담이 들어가는데 제가 꼭 하는 거는 오늘 커트나 펌이나 염색을 예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품목은 제 상담에서 우선 제외를 시켜요. 고객님이 어떤 걸 예약하고 오셨더라도 내가 전체적인 컨설팅을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해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걸 통해서 이 고객님이 오늘 염색을 하시려고 했었지만 펌을 먼저 해야겠다는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예약하고 오신 거에 대해서의 베이스를 지워요. 만약에 앞머리 커트 예약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고객님 오늘 앞머리 커트 하실 거죠? 앞머리 얼마큼 자르실 거예요? 라고 다가가는 게 아니고 우선 머리를 이렇게 앞머리부터 옆머리랑 다 보면서 뭐 엉켜 있으면 우선 빗어요. 저는 머리 빗질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엉킨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빗으면서 상담이 시작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손상도도 알 수 있고 지금 고객님 밑에가 얼마나 건조한지 이런 것들을 빗질을 하면서 고객님도 느끼거든요. 빗질을 하면서 고객님 오늘 머리 어떤 게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이 질문을 해요. 그럼 저 오늘 앞머리 자르려고요. 커트 예약하신 분들은 커트 하려고요. 근데 그것도 잠깐 배제시켜요. 그러시구나. 근데 고객님 지금 봤을 때 불편해 보이시는 부분이 좀 많아요. 머리에. 혹시 최근에 머리 손질하면서 불편하셨던 거 없으세요?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분은 앞머리 자르러 오셨지만 계속 요즘 밑에가 좀 엉켜서 그게 걱정이기도 하고 뭐 앞머리도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뿌리도 많이 자라서 뿌리 부분 염색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불편했던 걸 얘기하고 또 바로 시간은 안 돼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러시구나. 저는 보통 저를 처음 만난 고객님이 오시면 그냥 전체적인 스타일 상담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제가 오늘 해드리는 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고객님한테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순서를 정할 수 있어서 대부분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전체적인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불편하신 것만 얘기해주세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술술술 나와요. 왜냐면 내가 하라고 하지 않고 뭐가 불편한지만 얘기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순간 고객님들이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그래서 다 얘기해요. 사실은 어디서 뭐 했는데 뭐 머리가 망했고 뭐 염색을 했는데 뭐 여기가 이렇고 그때부터 저는 그냥 경청 마지막에 제가 총 리뷰를 해요. 고객님 오늘 앞머리 예약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고객님 지금 불편한 거를 들어보니 앞머리 커트를 하시면서 밑에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고객님이 지금 집에서 머리를 관리하실 때 트리트먼트도 하시고 오일도 바르시는데 엉킴이 심하다는 게 되게 고민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케어는 커트예요. 커트로 적당히 다듬으면서 제가 고객님 앞머리 부분도 얼굴형에 맞게 같이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앞머리 커트는 커트가 되는 거예요. 커트 고객님이 샴푸를 하면서 또 모발 상담을 하면서 클리닉 추천을 해드리고 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나와서 저는 또 클리닉 추천을 해드려요. 오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앞으로 나에게 계속 올 분이라면 머릿결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지? 그러면 관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중요성을 알려드려야겠다. 이 생각으로 상담을 이끌어가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이 여기 좀 다르다. 이 선생님 뭔가 나한테 시키려고 하지 않고 나한테 자꾸 궁금한 게 많으시네? 그럼 얘기해드리자.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 그 정도 대답해줄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세일즈도 잘 되고 고객님들과의 신뢰의 형성?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고객 유입이 많아서 소화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진 않은지 제가 생각할 때 시스템 구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와 일하는 인턴이 고객을 안내하는 상황에서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딜레이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그래서 저는 우선은 고객 동선 같은 것도 최대한 짧게 해요. 주말이나 이럴 때는 1시간에 한 명이 아니고 15분 단위로 거의 예약을 받아요. 매장이나 네이버 예약 창에서는 30분 단위로 이제 예약이 가능한데
하는데 분명히 그때 원하시는데 안 되면 매장으로 연락이 와요. 그럼 저는 항상 저는 오셔도 되는데 고객님이 많이 기다리셔도 괜찮으신지 물어봐 주세요. 괜찮으시대요. 그럼 받아요. 왜냐면 괜찮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안 되신대요. 그럼 안 된다고 저도 말씀드려요. 바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퍼즐 맞추기 식으로 빈틈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약은 있지만 오셔서 기다리기만 하신다면 해드릴 수는 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기다릴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오신다는 분은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제가 최대한 예약 고객님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그분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조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쁜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가는 것 같고, 저는 커트로 예약하거나 상담으로 예약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거의 뭐 예약이 잡혔는데 다 커트예요. 근데 나가실 땐 다 뭐 하고 가시거든요. 그럴 수 있는 힘은 제가 그 전에 상담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고 예약이 잡히면 그것부터 확인해요. 그럼 다음에 염색하시기로 했음, 뭐 다음에 펌하시기로 했음, 그럼 그냥 그 고객님 예약 전에 그걸 준비해놔요. 그럼 고객이 오셨을 때 염색 예약을 안 했지만 염색석으로 안내해서 염색 상담을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저랑 일하는 인턴이 들어가요. 내가 다 해드리면 좋지만 이분은 100%의 상담을 해드리고 이분은 하나도 못 해드리면 그거는 오히려 균일하지 않은 서비스는 안 하면 못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랑 일하는 인턴들이 제가 하는 상담 방식을 저한테 배워서 기본적인 기초 상담을 먼저 가서 해줘요. 그럼 그걸 듣고 저한테 오면 제가 또 그걸 듣고 또 한 번 2차 상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담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요. 어느 정도 틀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디테일하게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바쁠 때 세일즈가 안 돼요, 바쁠 때 커트밖에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분명히 바쁘시면 메인이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그 메인을 더 키우셔야 되고 더 그 인턴을 디자이너처럼 나의 미니미처럼, 제 인턴 이름이 미미거든요. 미소 미니미예요. 저는 진짜 제 미니미를 키우는 생각으로 이름도 지어줬고 그만큼 지금은 정말 저처럼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턴도 정보력이나 자기의 기술력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이거를 고객한테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걸 먼저 키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매장에서 다른 인턴과 차별화된 기술들, 서비스, 멘트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인턴들이 상담을 들어갈 때 고객님들이 왜 선생님이 안 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 인턴들이 고객한테 딱 가면 인사를 드리고 고객님 몇 시에 예약하셔서 지금 시간 맞춰서 상담 먼저 해드릴게요. 실장님께서 지금 시술 마무리 중이신데 그동안 기다리실까봐 제가 고객님 오늘 하시려는 스타일북 먼저 보실 수 있게 이거 드리고, 그리고 오늘 어떤 걸 원하시는지 간단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실장님께 가서 전달해서 고객님 상담 기다리시는 시간 최대한 줄여드리려고 해요. 그런 얘기를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들어가면 저 선생님하고 상담할 거예요. 맞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왜 인턴이 와서 상담하는지, 그리고 저는 미소 선생님 메인 인턴이어서 선생님하고 일해요 이러면서 뭔가 처음 오셨어요 예를 들어 그럼 계속 기다리는데 내가 예약한 선생님의 인턴이 와서 얘기해주는 거랑 그냥 지나가던 인턴이 와서 갑자기 대화를 걸면 이상하잖아요. 맞죠. 저는 누구고 고객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을 줄여드리고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어차피 디테일한 상담 다시 하시겠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그 시간 줄여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상담을 하면 되게 상담이 길어지는데도 고객님들이 저를 안 찾아요. 거기서 막 끝내서 이미 막 영상 바르기 직전이에요. 저는 가기만 하면 되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왜 인턴이 상담을 하는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늦으셨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이거를 말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고객님이 내가 늦었다고 이렇게 날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고객님이 늦으셨을 때 인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고객님 예약을 3시에 하셨는데 지금 10분 정도가 조금 지나셨어요. 근데 3시 반 고객님이 먼저 오셔서 아까부터 기다리셔서 실장님이 고객님 기다리다가 먼저 들어가셔서 고객님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 얘기를 하면 20분, 30분도 고객님한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말이 없이 10분이 흐르면 1시간 기다린 것처럼 화가 나세요. 그래서 늦으셨지만 늦은 사람 마음도 불편해요. 그분도 정말 미안한데 아무도 신경 안 써주고 정말 투명인간 취급하면 이 매장에 다시는 안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예약을 해서 늦은 건 내 잘못이지만 그걸 이해해주고 그 대신에 늦으셨기 때문에 기다려주셔야 된다는 거를 이해를 시킬 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 기다리는 분도 찜찜하거나 불편하거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객님이 왔는데 눈을 마주쳤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우리 고객님이 막 거울로 막 인사하려고 막 하는데 이분하고 지금 막 결제해야 되니까 집중하느라 봐도 못 본 척. 근데 저는 고객님 눈 마주치면 무조건 고개 돌려서 인사해요. 습관하면 된다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어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괜찮은 것 근데 이런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늦게 오셨지만 이분도 마음이 불편하구나. 누가 봐도 바빠서 저 고객님 지금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선생님도 인턴도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거기. 저분이 내 고객님이었으면 우리 인턴들이 가서 상담 끝내서 뭐 가벼운 워싱이라도 하고 나왔을 텐데 이미. 고객에게 반드시 실행할
수행하는 개인적인 액션들이 있으세요? 고객을 편하게 대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편함을 항상 잊지 않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너무 편하고 이분이 나를 정말 너무 가족처럼 느낄 정도로 날 편하게 대하시지만 마음속에 그분을 내가 편하게 보는 순간 너무 언니가 되고 동생이 되고 아빠가 되니까 내가 선을 넘는? 저는 신입 때 제가 나이도 어렸고 뭔가 그냥 친근한 프렌들리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강점으로 다가갔었는데 그걸 약간 선 넘는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랑 그렇게 친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는 진짜 띠용했어요. 내가 겉으로는 편해야 되지만 마음으로는 불편한 측면을 항상 가슴에 품고 대해야겠구나. 디자이너와 고객과의 적정한 선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전문가로서 어필을 해야 될 때 내가 너무 친구 같은 사람이라면 내 진심을 진심으로 못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은 항상 편하지만 편하지 않은 존재. 그 안에서 내가 항상 새로운 걸 추천해줘야 되는 대상. 계절이 변하고 사람의 체형이 변하고 피부톤이 여름 되면 까매지고 겨울 되면 하얘지는데 거기에 맞는 스타일 제안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이 고객한테 내가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스타일을 몇 개월 정도 유지를 한다면 어떻게든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요. 고객님을 위해서. 제 고객들은 한 번씩 바꿔드리면 미용실 바꿨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 바꿨어. 그냥 선생님이 바꿔주셨어. 그 선생님은 되게 자주 바꿔주신다. 근데 그게 또 저의 특색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래돼도 한결같고 변함없는 건 선생님이지만 스타일 제안은 항상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살이 쪘으면 날씬해 보이는 커트, 날씬해 보이는 컬러를 추천해주는 거예요. 컬러만 바꿨는데 날씬해 보인다는 주변의 피드백을 들으면 그분은 정말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한 것보다 더 많은 감사함과 행복감과 그 아프지도 않아. 심지어 아프지 않게 날씬하게 만들어준 선생님이라면 내 친구들한테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 충분히 소개시켜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고객님들이 느낄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덕목? 덕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근무 시간이 짧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 6일째 근무를 해요.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긴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10명이라고 쳤을 때 그분들한테 동일한 에너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디자이너의 덕목이라기보다는 내가 오전에 고객님들한테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오후에 오는 분들은 다크서클 내려오고 막 머리 떡진 저를 보면 별로 저한테 머리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시간 될 때 뭐 머리도 한 번씩 다시 하고 화장은 잘 안 고치긴 하는데 원래 뭐 화장이 잘 지워지는 분들은 화장도 잘 고치시더라고요. 내 모습이 오전이나 오후나 한결같고 주말이나 평일이나 한결같은 사람으로 고객이 볼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고객님이 언제 와도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야 디자이너로서의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롱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타적으로 반짝 스타성을 띄어서 화려하게 데뷔했다가 없어지는 사람들 말고 시작을 했을 때 위치가 똑같았는데 천천히 계속 올라가서 정말 정상에서만 궤도를 달리는 뭐 그런 사람처럼 고객이 느낄 때는 항상 우리 선생님은 조금씩이지만 성장하고 조금씩이지만 선물도 더 커지고 조금씩이지만 표현도 더 잘해주시면서 그런 것들 고객이 이제 느끼게 해주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첫 고객이랑 오늘의 마지막 고객에 대한 의미를 되게 크게 둬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약 시작이 10시면 아침에 저는 거의 7시, 8시에 눈에 뜨면 진짜 이거는 제 완전 루틴인 게 네이버 예약 들어가요. 10시에 예약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매장도 빨리 출근해서 좀 더 빨리 세팅하고 제가 인턴보다 더 빨리 출근해요. 제 인턴보다. 예약이 있으면. 뭐 염색 준비도 해놓고 이런 걸 제가 할 때도 있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2시에 염색을 예약을 했고 10시에 예약을 했는데 10시에는 우리가 염색 준비가 안 돼요. 2시에는 미리 해놔서 들어오자마자 염색볼을 착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안 되는 거예요. 10시여도 2시여도 3시여도 들어오는 순간 세팅을 바로 해서 상담을 들어가고 내가 머리가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 2시나 3시나 10시나 똑같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 고객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마지막 고객님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고객님도 준호헤어를 정말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정착을 못 하시는 유목무인이셨는데 최근에 저한테 지금 한 달 새 3번 오셨어요. 염색도 하고 커트도 하고 브릿지도 4번이구나. 오늘 파마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도 제가 저한테 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준 선생님 처음 봤어요. 퇴근이 늦어서 주말에 머리를 하기는 시간이 아깝고 퇴근하고 하기에는 어느 미용실 가도 자기를 막 빨리 해서 보낼 것처럼 해가지고 돈은 내가 더 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돼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셨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도 7시에 예약하셔서 커트로 예약하셨는데 상담하다 염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되게 늦어지는 시간이었잖아요. 7시 시작이면. 근데 저는 그냥 제 패턴대로 했어요. 뭐 빨리도 느리지도 않게. 그랬더니 9시 반 정도에 끝났는데
그분이 막 눈치를 보면서 막 미안해하는 거예요. 눈치 보죠.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고객님, 저는 늦게 오신 고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엄청 매장이 바쁠 때 오신 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고객님 나갈 때까지 항상 다른 분들도 이렇게 신경을 써드리는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똑같이 서비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거나 불편해하실 필요 없이 나가실 때까지 매장이 문을 닫아도 저는 여기만 불 켜놓으면 되니까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러면서 마지막 고객에 대해서 오늘의 내 마지막 일정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고객님 머리가 잘못 나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리고 퇴근하는 마음이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늦게 오셨다고 눈치 주지 않고 매장에서 뭔가 고객한테 그런 눈치 좀 저한테 말하세요. 그럼 말도 안 돼요. 고객님이 야간에 왔다고 뭐 야간 할인 받으세요? 뭐 오전에 오면 오전 할인 받는 데도 있지만 저희 야간 할인 없어요. 같은 가격 내시고 늦게 오셨다는 이유로 눈치 보시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전분보다 마감 때 고객님을 진짜 더 신경 많이 써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님 같은 경우도 자꾸 퇴근하면 오고 싶대요. 좀 전에도 고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늘 뭔가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즉흥적으로 예약을 하셨는데 또 커트를 예약했다가 이제 펌을 하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를 싹 보더니 될까요? 이래. 시간 될까요? 되죠. 왜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 퇴근 시간이 언제세요? 그러니까 저 퇴근 시간이 없어요. 고객님이 머리 다 하고 가시면 그때 저 퇴근하니까 그때가 제 퇴근 시간. 이렇게 그냥 이번이 불편하지 않게 말로써 괜찮다고 지금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시간에 오고 싶지. 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불편하지 않게 늦어도 눈치 안 주니까 더 자주 오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늦게 고객이 없어서 일찍 퇴근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썩 좋지가 않아요. 나를 늦게까지 찾아주시는 분이 오늘은 없었네? 그래서 빨리 가긴 하지만 좋기도 하지만 그럼 내일은 바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퇴근을 하면서 퇴근 이후의 시간도 쉬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가라고 하면 우리 막 다 춤추면서 가거든 퇴근할 때. 이분은 매출 성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